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어제 증시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많이 올라서? 아니요, 요즘에 그 쏠림 현상? 네. 특정한 거에 꽂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네. 시장 내에서 그 종목군만 가거나 아니면 그 종목과 어떻게든 연결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지거나인데 원전 얘기 하시는구나. 네, 어제 원전 빼고는 시장 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전주 보면 야 너네들은 순환매 돌아라. 나는 올라간다. 뭐 계속 그 기조로 우상향을 직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어제도 원전 관련해서는 전략을 짜드렸고 오히려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자라는 전략까지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이 욕심이란 게 조금만 더 갖고 있어서 조금 더 수익 봐야지 충분히 그런 마음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준비를 했고요. 이외에도 다른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전망들 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전략 또 새롭게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기대의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 같고 투자 전략의 완급 조절은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해결하시죠.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실까요? 큰 그림에서 그러면 시장에 대한 완급 조절 한번 해볼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3,25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심리적인 완급 조절이 있어요. 네.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있는 반면에 야 이제 연말 가면 갈수록 미국 테이퍼링 이슈 더 부각될 거야. 그러면 상승폭 제한될 거야. 하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횡보장세 이어질 거야 라고 전망하는 증권사와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완급 조절 측면에서 펀더멘털과 관련해서 혹은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증권사 의견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평균 수익률 대비 하회하고 있는 업종군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 그리고 이 중에서 2차 전지, 소비재가 있고요. 이제 경제 정상화되고 소비 활성화가 될 테면 하반기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업종이 자동차, 유통, 미디어가 있고요. 무슨 말 할지 아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만 더 하고요. 그리고 수출 지표, 한국 수출 지표 엄청 잘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 그럼 볼 때 철강, 금속, 화학, 기계, 조선, 건설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일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증권사분들 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실적 대비 뭐 평균은 뭐 지금 바이오 빼고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장에서 지금 거의 이거 제외하고 무슨 섹터 남나요? 순환매잖아요. 뭐 그렇죠. 이게 증권사 제가 두 곳에서만 취합한 거거든요. 두 곳의 의견인데 그러니까 모든 이게 섹터가.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환매여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실제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변수들을 그래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 완급 조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어떤 스케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스케줄 특히 10일, 우리 시간으로 10일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22 통화정책회의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어떤 긴축이나 테이퍼링과 관련된 뭐 변화된 스탠스가 나올지 이게 또 기폭제가 되진 않을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 미국 CPI 기억나시죠? 4.2%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 한 2, 3일 동안 급락을 했었잖아요. 5월 CPI는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여기서 높게 나와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있는 FMC 정례회의에서 또 연준 위원들이 어떤 스탠스를 나타낼지 표출할지 이것도 시장의 관심이거든요. 때문에 역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완급 조절 그리고 좀 보수적인 입장은 보수적인 쪽으로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체크 하시면서 이번 달은 좀 유난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고요. 다음 이슈는요. 어찌 보면 지금 뭐 원전이나 반도체, 자동차 이런 큰 덩어리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그냥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는 알아둘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백신 여권.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는 걸 백신 여권이라고 하죠. 이 백신 여권이 있으면 여행과 사업하는 이 출입국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백신 여권은 디지털 형태의 증명서다 보니 보안 기술 그리고 인증 기술 등이 중요하게 꼽히고 있죠. 그래서 백신 여권 관련주 하면 이렇게 많이들 언급이 됩니다. SK텔레콤은 지금 관련한 인증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밖에는 보안회사 혹은 인증과 관련된 업체들이 백신 여권 관련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맥락에서 보안과 인증이 또 관심을 받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게 발행 기대감이 점차 세계적으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발행한 곳은 없지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굉장히 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도 디지털 원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삼성 SDS가 관련 사업자로 선정될 거야, 용역 사업자가 될 거야, 이런 관측 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해서 이 삼성 SDS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데요. 네. 차트 하나 보시면 역시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또 따로 있지만 보안주들이 관련해서 관심을 같이 받고는 있습니다.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한국정보인증, SGA솔루션, 보안이나 인증과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이게 지금으로서 어느 누가 매수해도 좋아요라고 의견 내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전략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기대감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광의의 느낌으로 보자면 얘네들도 어찌 보면 다 컨택트주와 관련된 거잖아요. 경기 그렇죠. 정상화에 따라서 여행 갈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하반기에 CBDC 발행 또 모멘텀도 있고. 근데 앞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요즘에 워낙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많이 느껴지죠. 오른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실제로 근데 연속성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원전 어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한풀이 상한가. 예, 근데 왜냐면 네. 지금까지 얼마나 이번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주들이 못 갔잖아요. 그런데 어제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8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중에 7개가 원전주였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한풀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멘텀들이 아예 없이 그냥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제일 처음 시작이 한미정상회담. 네. 여기서 원전 사업 협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자 여기서 나왔던 게 원전 사업도 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때문에 쭉 올라갔었죠. SMR은 출근 전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럼요. 아주 자세하게 너무나도 다뤘죠. 잘 아실 것 같고. 네, 혹시 다시 보기 한번 하시죠. 예,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정말로 SMR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올랐고. 그리고 어제 장 후반에 또 나왔던 게 체코 원자력 발전소. 죄송합니다. 네. 아침이라. 건설 사업 수주 전에 원래 러시아랑 중국도 포함되는 걸로 지금까지 전해졌었는데 얘네들이 빠지기로 하면서 네. 우리나라가 독자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확 넓혀졌고 역시 시간의 거래까지도 원자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했단 말이죠. 앞에 보안주들이랑 좀 상반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합니다. 탄력이. 딱 3일 동안에 65%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이 네. 막 보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5일로만 자르다 보니까 54%인데 여기는 2주 동안에 이미 100% 채웠습니다. 그리고 BHI도 47%, 한전산업도 33% 어마어마한데 보시면 횡보하다가 이렇게 점상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역시 투자 전략으로 세워보자면 이거 부담스러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갭을 채우는 과정도 생길 테고 이 모멘텀이 이제 끝물이지 않을까, 내가 사면 상투인데 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원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댓글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이거 관련한 내용 다뤘더니 네. 댓글로 그런 얘기 있어요. 아직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뭔 소리들 하는 거야? 정말요? 네,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네. 전략이 필요하죠. 제 믿음이 부족해서 원전 관련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이슈 보기 전에 시장 잠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고가 경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증권가 의견 들어보면 좀 극명해요. 횡보다 아니면 펀더멘털 견조하기 때문에 이제 하단도 지지 다 했겠다. 올라간다. 좀 어느 쪽으로 베팅하세요? 저는 좀 오를 거에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요 악재들은 이미 시장에서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소비자 물가질 수도 있고 뭐 다음 주에 연준 회의도 있지만 어쨌든 뭐 테이퍼링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고 내일 당장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아니라면 오히려 시장은 경기 회복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6월 중순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썸머 랠리거든요. 이제 7, 8월, 6, 7, 8월 이제 썸머 랠리를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랠리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골디락스 장세가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진다라면 금리 인상이 조금 이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골디락스 장세가 로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로 좀 포장이 된다라면 전 시장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어제도 보면은 외국인들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은 전 시장은 상승 여력, 상승 에너지가 지금 응축되어 있다. 이건 꼭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이면 3,300에서 3,400이에요. 네, 뭐 그 정도 충분히 뭐 그래봤자 뭐 3%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희들도 기분 좋게 이 전망 받아들이면서 전략 짜보도록 할 텐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완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이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은 아닌데 스멀 뭐 뉴스타라서 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좀 앞으로의 흐름들,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보안주들은 계속해서 먼저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좀 대체하고자 하는 좀 심리가 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정부가 인증하는 화폐 아니겠습니까? 네. 전자화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은 뭔가 이게 참 보증하기가 쉽지 않은 네. 가격 상승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하지만 디지털 화폐 자체는 어쨌든 중앙정부가 새로운 화폐에 대해서의 어떤 대비가 필요한 것의 선제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의 보안 시장을 더 확대,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보안 시장이 시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백신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증명서 갖고 네, 계시네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증명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백신을 맞아서 외부 활동에 어떤 인센티브, 네. 자유로운 활동할 수 있지만 이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안 시장은 조금 더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시장은 앞으로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생체 보안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안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쪽으로 군다라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을 좀 했고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삼성 SDS입니다. 삼성그룹 자체가 예전부터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결제 이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먼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페이라든지 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시행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약간 이제 아프리카 신흥국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그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를 좀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좀 대기업을 좀 보신다라면 이 두 기업이 조금 더 시장에는 선두 기업이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앞에 그 두 기업이 그 한국은행에서 CBDC 모의 실험 그 기업군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 맞춰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드림 시큐리티 같은 이런 보안 관련된 약간 중소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또 이들 기업은 또 앞에 언급한 기업들하고의 또 협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안주의 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뭐 기술적으로 보신다라면 뭐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약간 부담스럽지만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앞에서 설명으로 그 지금 이 세상에는 백신을 맞은 자와 안 맞은 자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하시길래 뭐 이렇게까지?라고 했는데 본인이 맞으셨군요. 아프지는 않으셨어요? 뭐 한 이틀 정도? 아. 잠깐 조금 아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니까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예. 저는 아직 안 맞았는데 예, 괜히 좀 부러워지고 어쨌거나 관련해서 정말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택트와 보안주 관련해서도 흐름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마무리 짓고 두 번째는 그 원전주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사실 하긴 했어요. 그리고 좀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하고 반도체 쪽으로도 조금 더 비중을 좀 넣자라는 얘기는 했는데 또 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사람 마음이란 게 조금만 더 있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이런 마음 있거든요. 원전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솔직히 지금 원전은 조금 이제 끝무렵에 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한 2주 동안 강한 랠리를 좀 보여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승이 끝무렵에 나오는 좀 급등락 현상이 아직 급락은 없었죠. 급등의 현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원전이 어떻게 보면은 계륵 같은 존재였었죠 그동안. 근데 이제는 좀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있고 또 한미 공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 번에 이게 응축됐던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썩이고 있고 이제는 안 움직였었던 원전 예전에 원전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이제 뭐 20% 이상의 급등을 좀 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뭐 신규 수주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아까 뭐 체코 말씀하셨지만 뭐 단독 뭐 입찰을 가능성이 있지만 두산중공업만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5조 원씩의 꾸준한 수주가 나와야 줘야지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뭐 수주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미국하고 공조로 약간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진출하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너무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 못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올라왔을 때 또 조정이 나온다라면 또 크게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수익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조급해해서 추격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최근에 보면은 뭐 스펙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뭐 우선주 혹은 뭐 품절주들이 시장이 좀 모멘텀이 없을 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전주 새로 들어가라라고 해도 요즘에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 버튼 누르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좀 눈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 타이밍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원전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OLED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코너 속의 코너에서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번 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얘기를 준비하셨어요. 좀 핵심 관련주 어디로 보십니까? 네, 그동안 보면은 IT 하면은 계속 반도체만 그랬죠. 집중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소외되고 언급이 좀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LCD 가격 상승이
뭐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지금 뭐 패널 가격이 뭐 65인치 같은 경우 285불까지도 상승을 했고 55인치도 223불, 뭐 200불을 좀 돌파시키고 있습니다. 즉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니까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LG랑 삼성도 LCD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 원래 중단하기로 했던 생산 공정 그쵸. 좀 더 연기한다고까지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LCD 가격 상승이 어쨌든 중국에서의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생산이 감소가 되고 물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버린 사업군이었는데 다시 이게 효자의 역할을 좀 해왔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하고 LG가 이제 슬슬 이제 탈출 전략을 이미 뭐 그건 갖고 있다라는 예.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LCD 가격이 좀 좋아서 좀 버텼다라면 이제는 너무 많이 비싸지니까 아예 그냥 빨리 OLED 넘어가자라는 어떤 심리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앞당겨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OLED 시장이 그 투자가 여전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냐면은 소형 패널은 삼성이 꽉 잡고 있고 대형 패널은 LG가 꽉 잡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어쨌든 뭐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LCD 가격 때문에 그 작년, 올해 공격적인 투자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하반기에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소형 장비, 부품 소재주들에 대해서의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난 5월 초까지 4월 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좀 가파르게 조정이 나와서 다시 지금 올라온 시점이라면 물론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랑 비슷하게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뭐 진폭이 있지만 그 진폭도 아주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에너지가 좀 모여져 있고 조금만 좋은 이슈가 나오거나 시장이 치고 나간다라면 시장을 좀 주도해 볼 수 있다. IT, 부품, 장비 이런 반도체 OLED 쪽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뭐 SFA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SFA하고 AP 시스템을 좀 지켜보는데 왜냐면 이 두 기업은 일단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있고 또 OLED, 디스플레이 이런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OLED 시장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좀 있지만 한 요 세 기업을 좀 집중해서 대응해 보시면 그래도 한 6, 7월 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OLED 관련해서 지금 뉴스들은 준비가 돼 있고 시장에 관심만 받는다면 좀 상승 탄력을 더 키워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SFA, 덕산네오룩스, AP 시스템까지 종목 선별까지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